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교묘하게 용량만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식품 기업들의 실적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업의 탐욕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리드플레이션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크기나 개수를 줄이고 안에 들어가는 용량을 줄여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미국의 유명 쿠키 과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쿠키 과자, 그 쿠키 사이에 있는 하얀 크림의 양을 좀 눈에 띄게 좀 줄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식품업계가 이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과 가격은 같더라도 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인상된 거나 좀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최근 한 2, 3년간 고물가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따가운 눈초리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가격은 그대로 둔 채로 용량이나 이제 개수를 줄이고 있는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가격은 그대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양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상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음료 업계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나 설탕 같은 원자재는 물론 물류비에 에너지, 부자재 가격까지 올라서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제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어서 고육지책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이제 국제 밀가격이라든가 또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 요소 비용이 오르는 거를 이유로 삼아서 이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그동안 많이 인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1년에 2번 인상한 경우도 있고요. 거의 매년 가격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매년 가격을 올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꼼수로 슈링크플레이션까지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업체들이 국민의 어떤 먹거리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이런 방향인가 그런 이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에 빵이나 우유 이런 28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매일매일 가격을 상시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좀 섣불리 가격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원래 19개를 매일 점검을 했는데 이제 9개를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제 28개 품목을 매일 점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스갯소리로 빵 사무관, 우유 사무관 이러한 용어들도 이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약간 전근대적인 방식인 것처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공무원 한 분이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책임지고 상품의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그 책임지는 자세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단기적인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이 가격이 인상되지 않게 하는 어떤 구조적인 그러한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인 개선 대책도 세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알기 쉬운데 이렇게 포장된 식품의 중량이라든지 개수가 바뀌는 거 이거는 사실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띄는 가격 인상보다는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불만이 좀 더 적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1차 저항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슈링크플레이션 할 때 그 줄어드는 용량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제 우리가 차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일 때 소비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양만큼을 줄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세일할 때는 우리가 몇 프로 세일한다를 소비자가 눈이 번쩍 뜨이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크기를 정하는 데 반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조금 줄입니다. 소비자가 그 차이를 잘 지각하지 못할 정도만 줄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초창기에는 이게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드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는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뒤늦게 이 상품의 중량이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기만당했다.
라는 감정도 갖게 되고요.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갖기 위해서 뭐 기업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를 일거에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특히 어린이 용품. 어린이가 먹는 과자나 이런 경우에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가 알게 될 때는 기본적인 어떠한 시장 경제에 대한 약간의 그 어떤 배반감이랄까, 그 불신감 이런 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 뭐 조금은 좀 꼼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슈링크플레이션은 불법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뭐 이런 변경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제도는 그 현재의 용량만 정확하게 표시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달 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줄어드는 걸 소비자가 알게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람직한데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표시 의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용량이 줄어들었으면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추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실제 상황에 가깝게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해외처럼 제품의 용량이 바뀌게 됐을 때 우리도 좀 의무적으로 고시를 하게 한다면 뭐 이런 슈링크플레이션 꼼수가 조금 더 줄어든다든지 뭐 소비자들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은 소비자가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다는 걸 알고 선택 여부를 결정하면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특히 어린이 소비자는 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구매를 하면 결국은 소비자가 기만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기만당했다라는 그러한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급등을 했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뭐 앞서도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식품업계가 그때 당시에 좀 많게는 2차례에서 3차례씩 가격 인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빵이나 과자, 라면 등의 주 재료가 되는 밀가루 그리고 파뮤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이 빵 가격이나 과자 가격이 오를 때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그다음에 또 흑해 이제 곡물 협정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제 곡물 가격이 너무나 폭등했기 때문에 라면 가격도 올리고 빵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뭐 국제 재료 가격이 오르면 뭐 상품 가격이 오르는 건 그냥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국제 재료 가격이 내리면 이 국내 상품 가격도 덩달아서 왜냐하면 주요 재료이기 때문에 내리는 그러한 액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뭐 국제 밀 가격하고 파뮤 가격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 재료로 삼는 과자나 빵, 라면 가격을 내린다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재료가가 상승할 때는 이를 명분으로 좀 민감하게 재빠르게 제품 가격을 올렸던 식품업계가 정작 원재료가가 하락을 하는데도 잘 반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식품 가격, 뭐 제품 가격을 상승할 때는 좀 민감하게 되는데 제품 가격을 내리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상품의 가격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리는 거는 다 하시는데 내리는 기업은 좀 볼 수가 없다는 이 시장 환경의 상황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가격을 인상할 때는 정말 올릴 만큼 올렸는가?
소비자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빈번하게 올리고 또 올리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이 식료품은 우리가 이제 매일 먹는 거고 특히 이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엔겔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겔계수에 특히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는 서민 가게에 커다란 이제 걱정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 회사들께서는 조금 사회적 책임감,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 특히 서민의 식생활을 책임진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비용 인상도 최대한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데 오히려 가공식품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때문에 지금 기업들의 탐욕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가중되는 그런 네. 이 그리드 인플레이션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네네.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은 뭐 기업을 하시는 목적이 좋은 상품을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또 기업도 성장 발전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너무나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요 물가 인상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원래 올릴 수 있는 것보다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가. 또 국제적으로 뭐 밀 가격이 인상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좀 흡수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하셔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너무나 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상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요 식품 회사들의 영업이익이 뭐 작년 대비 막 3자릿수 이상 증가한 업체가 2개나 되고 예. 대부분의 식품 회사들이 영업이익이 2자릿수 이상 다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식품 회사들이 그냥 영업이익 올리는 거 말고 국민의 어떠한 식생활이나 먹거리를 그래도 책임진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 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그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실적들이 주요 이제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이제 서민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이죠. 역설적으로 관련 업계는 지금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참 지금 소비자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등을 돌리는 이런 부분도 업계에서는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국내에 있는 식품 업계들이 뭐 드러내놓고 담합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예. 뭐 그냥 거의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짠 듯이 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뭐 국제 원재료 가격이 내렸을 때는 아무도 내리는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회사가 없고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소비자가 뭐 선택할 대안이 없으니까 이러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어렵게 식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추석은 이제 한가위라 그래서 마음 자체가 풍요로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트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뭐 과일이나 채소, 그다음에 곡물 이런 것들을 마음 편하게 좀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도 풍요롭고 여유로워질 텐데 마트에 갈 때마다 돈을 고민하고 뭐 그 지출 액수를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팍팍한 우리가 일상생활을 지금 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작년보다는 낮아졌지만 지금 이제 한 3.5%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물가 3.5%를 이렇게 분해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먹거리 가격 때문에 그렇게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가격을 조금 안 오르게 좀 예. 인상을 자제하는데 모든 좀 식품 기업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그리고 그리드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